Somebody gotta do. 정발중학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첫 차시에 영상은 잘 보고 오셨나요? 선생님은 그 중에서도 2학년 수업을 담당하게 된 최지인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차시 때 선생님들에 대한 소개, 그리고 학교 시설에 대한 소개를 들었다면 이번 차시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업을 나갈 거예요. 영상도 찍고 할 건데 오늘까지만 PPT로 기본적인 이론 수업을 진행하고 다음 시간부터 선생님들이 직접 또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학년 친구들은 아마 선생님을 다 알 거예요. 선생님이 항상 유튜브 데뷔할 거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했었는데 진짜 이렇게 데뷔를 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앞으로도 선생님들이 다 함께 알찬 수업 준비할 테니까 다들 열심히 수업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목차를 먼저 소개를 할게요. 첫 번째로 전차시 동안에 선생님들이 낸 과제가 있어요. 그 과제에 대해서 복습을 간략하게 하고, 그러고 저희는 두 번째로 줄넘기를 진행을 합니다. 줄넘기에 대해서 이론적인 것들을 간략하게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이 영상 다들 기억나시나요? 처음 봤는데요? 저게 뭐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숙제로 1, 2, 3학년 모두 다 영상을 시청하라고 내줬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 간략하게 뇌세포를 연결을 긴밀하게 한다. 그래서 결국 운동을 하면 성적이 높아진다. 뿐만 아니라 팀원의 실패를 너그럽게 넘길 수 있는 아량, 즉 인성적인 요소도 상당히 좋아진다. 그래서 체육을 배워야 한다라는 게 이 영상의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도 체육을 왜 배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작년에 선생님한테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전인 육성, 온전할 전에 사람 인자. 그래서 이 전인은 크게 심동적 영역,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아마 엄청 낯선 단어들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심동적 영역. 여기 그림이 체조를 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심동적 이퀄 신체적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체 단련이 되겠죠. 그래서 심동적 영역을 높여줄 수 있다. 그럼 인지적 영역은 뭐냐? 바로 인지, 즉 생각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의적 영역은 그림의 사람들이 악수를 하고 있어요. 즉 태도적인 부분입니다. 이 세 가지를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운동 뭐죠? 네, 축구입니다. 사실 축구도 선생님이 영상으로 찍고 싶었는데 태연쌤이 축구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양보를 했어요. 대신에 이거를 이 전인 육성이 어떻게 되는지 축구를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먼저 심동적 영역. 축구를 하면은 어떻게 신체가 발달이 될까요? 그쵸. 우선은 축구 자체가 많이 달려야 돼요. 가만히 있는 사람들 안 돼요, 안 돼. 많이 달려야 되고 뛰어야 되고 패스를 받기 위해서 계속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폐지구력이 상승을 하죠. 향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공을 차야 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허벅지 앞근육 같은 경우도 상당히 발달이 돼요. 그리고 본인이 슈팅을 할 줄 몰라, 드리블도 할 줄 몰랐는데 체육을 통해서 이거를 배움으로써 그 기능을 할 줄 알게 되죠. 그런 것들이 바로 심동적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축구를 하면서 인지적 영역은 뭐가 포함이 될까요? 선생님은 대학교 때까지 축구 동아리를 했어요. 그리고 주장도 했습니다. 그리고 포지션은 센터백이었어요.
보통 센터백 하면 막 키 큰 사람들이 하잖아. 근데 선생님은 키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수비를 할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알죠? 다들 막 수비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센터백으로 빡 서 있었는데 수비에서 엄청 중요한 법칙이 있어요. 바로 발을 먼저 뻗지 않는 겁니다. 공격수들은 이제 수비가 발을 뻗는 거를 봐서 이때가 틈이다 해가지고 치고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수비가 발 뻗지 않아야 된다라고 아는 것. 그리고 공격수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본인이 패스를 하면은 또 받기 위해서 빈 공간으로 움직여줘야 되죠.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감독이 괜히 있는 게 아니고 전략을 괜히 짜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인지적 영역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정의적 영역을 생각을 해보면 간단해요. 축구 뭐가 중요하겠어요? 페어플레이, 스포츠맨십 중요합니다. 저 선수가 내게 몸싸움을 했네? 기분 나빠. 태클해서 부셔버릴 거야. 이 선수는 안 되죠. 인성이 틀린 거예요. 아무리 잘해봤자 그 선수는 각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막 호날두 사건도 있었죠. 호날두 선수가 한국에 와서 게임을 뛴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액을 투자하고 보러 갔습니다. 근데 뛰지 않았어요. 이거에 대한 논란도 상당히 많았죠. 이 부분도 물론 다양한 문제가 얽혀 있었겠지만 이제 태도적인 측면도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을 하나를 배우면 이 세 가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 엄청난 메리트예요. 자, 근데 이거는 사실 학문적인 얘기예요.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체육을 배우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건강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건강은 단지 질병이 없거나 신체가 허약하지 않은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편안한 상태입니다. 어때요? 아까 말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심동적, 인지적, 정의적 영역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죠. 자, 건강은 중요해요. 선생님도 이태원 클래스를 봤거든요. 엄청 핫했죠. 봤는데 멋있더라고요, 박서준이. 그래서 상상을 해봅니다. 갑자기 박서준이 선생님한테 고백을 해요. 근데 선생님이 어디가 아파,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해, 아니면은 성격이 막 이상해. 그래서 사귀다가 선생님의 사회성이 부족한 걸 알고 헤어지자 할 수도 있고. 어때요? 와닿아요? 건강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건강은 체육을 통해서 기를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정신적 영역, 정신적 요소도 한번 살펴보면 특히 축구나 이런 거 좋아하는 친구들 축구 왜 해요? 왜 합니까? 그죠? 재밌어서 하는 거죠. 재밌어서 하고 또 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풀려요. 또 헬스 같은 경우 사실 진짜 힘들거든요. 선생님 요즘 맨날 헬스 다녀요. 재미없어요. 똑같은 무게 계속 들고. 그런데 맨날 변해가는 내 몸을 보면은 자신감도 생기고 자아존중감도 높아지고 되게 행복해요. 그런 거를 보면서. 그래서 이제 체육을 통해서 결국에는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선생님들끼리 등산도 많이 다니거든요. 그 선생님들도 다 건강해지기 위해서 많이 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공부를 계속 앉아서 하면은 아무래도 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운동을 하면서 체력이 길러서 건강한 삶을 사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과제였어요. 이것도 처음 본다고 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차시에서는 저희가 팝스에 대한 영상을 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자, 팝스를 보면은 정의는 학생의 건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신체활동 처방이 내려지는 종합평가 시스템이라고 해요. 팝스에 다양한 측정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심폐지구력, 두 번째는 유연성, 세 번째는 비만,
그리고 근력과 근지구력을 보통 한 번에 묶어서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순발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순발력만 운동 관련 체력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보통 건강 관련 체력이라고 해요.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각각에 대한 정의들을 그래도 저희가 살펴봐야겠죠. 먼저 심폐지구력을 보면은 전신 운동을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쉽게 생각하면은 뭐 달리기, 조깅 이런 것들이 다 심폐지구력에 속한다고 할 수 있어요. 유연성은 관절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 유연성이 또 왜 중요하냐면 스트레칭과도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운동을 하기 전에 항상 스트레칭을 하죠. 그 이유가 다치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유연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똑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덜 다칩니다. 다음으로는 비만인데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체지방 양입니다. 키, 몸무게, 그리고 뭐 수분 이런 거를 모두 비만에 포함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음으로는 근력. 근력은 근육이 수축할 때 낼 수 있는 힘. 이제 근력이랑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근지구력입니다. 근지구력은 핵심은 근육이 지속해서 낼 수 있는 힘이에요.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 내볼게요. 윗몸 일으키기는 근력일까요? 근지구력일까요? 힌트는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근지구력이에요. 윗몸 일으키기는 지속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지구력에 속하고 뭐 헬스장에 가서 바벨을 든다던가 이거는 근력에 보통 속하는데 바벨을 무게를 낮게 해서 횟수를 높이는 거 이거는 근력보다는 근지구력에 조금 가깝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약간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순발력이에요. 순간에 큰 힘을 낼 수 있는 능력을 순발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각각의 종목들이 있는데 그럼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것 어떤 걸로 측정을 하냐. 심폐지구력은 왕복 오래 달리기, 페이서, 셔틀런이라고 하죠. 이거는 1, 2, 3학년 전체가 1학년은 제외하고 2, 3학년이 수행평가 종목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근력이랑 근지구력을 합해서 악력 측정기로 저희가 근력 근지구력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연성은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라고 해서 다리를 쭉 뻗은 상태에서 상체를 얼마나 앞으로 숙일 수 있는지. 순발력은 제자리 멀리 뛰기, 그리고 비만은 키랑 몸무게를 통해서 측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줄넘기, 우리가 배울 줄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줄넘기는 효과가 정말 많아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도 줄넘기를 많이 하는 건 알고 있죠. 그래서 유튜브에 줄넘기라고만 쳐봐도 이렇게 감량 프로 다이어터가 알려주는 줄넘기, 뭐 다이어트 브이로그, 줄넘기 이런 게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줄넘기는 다이어트에 정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줄넘기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줄넘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의 꽃으로도 불리는 거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체력 증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성장판이 저희가 다리 아래쪽, 발목 그쪽에 있거든요. 근데 줄넘기는 발꿈치를 띄고 계속해서 점프를 하기 때문에 성장판이 자극이 많이 돼요. 그리고 면역력도 당연히 강화가 되고요. 지금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근력 당연히 강화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종아리 근육이 좀 많이 단련이 돼요. 또 줄넘기는 발이랑 손동작이랑 같이 동시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협응력이 상승을 하고 목표를 세우면은 거기까지 꼭 넘어야 돼. 이런 도전 정신이 생기면서 끈기랑 집중력도 생깁니다. 줄넘기가 어떤 친구들은 상당히 지루한 운동, 재미없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줄넘기 대회를 나갔는데
중학교를 선택을 하잖아요. 가고 싶은 중학교를. 그 중학교를 줄넘기 대회에서 보고 선택을 했어요. 초등학교 때 줄넘기 대회를 나갔는데 그 어떤 중학교가 나왔는데 줄넘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야. 그래서 그때 선생님은 마음속으로 나는 진짜 저 중학교에 가서 줄넘기 1등을 할 거다. 그만큼 훈련을 잘 시켜주는 거니까 1등을 한다고 생각을 했었나 보죠. 그래서 그 중학교에 진짜로 가서 줄넘기를 했다는, 그 정도로 줄넘기는 진짜 매력적인 운동입니다. 그렇다면 줄의 기본, 줄넘기의 기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먼저 줄의 길이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렇게 그림에서처럼 한 발을 줄 끝을 딛고 섭니다. 그 다음에 줄을 위로 쫙 올리면은 그 손잡이 있죠. 손잡이의 높이가 초보자일 때는 명치 정도까지 와야 돼요. 왜냐하면 초보자들은 줄을 제대로 넘는 방법을 몰라서 이 겨드랑이 이런 걸 약간 붙이고 해야 되는데 손을 아예 벌려서 하다 보니까 줄이 상대적으로 짧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들은 줄 길이를 좀 길게 해서 명치까지 오게 설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본인이 하다가 조금씩 나 잘하는 것 같아, 나 이제 줄넘기가 좀 된다 싶으신 분들은 줄의 길이를 조금씩 줄여 나가서 숙련자들은 배꼽까지만 오게 이렇게 맞춰놔도 충분히 넘으실 수 있어요. 더 효율적이고요. 자, 줄의 길이에 대해서 알아봤으면 이제 다음으로는 줄넘기 자세예요. 자, 첫 번째로 시선은 정면을 향하는 겁니다. 땅바닥 아니에요. 정면을 보고 손잡이 부분이 너무 높을 경우에도 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허리 정도 위치에 손잡이를 두고 돌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 손목을 이용해서 돌리는 거예요. 손목만 움직이는 거지 팔 전체를 움직여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충격량을 낮추기 위해서 무릎 반동을 이용해서 뛰는 거. 가장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발의 앞부분만 닿게 해서 뛰는 겁니다. 전체가 닿는 게 아니고 발의 앞부분을 이용해서 무릎 반동을 통해서 줄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사진으로만 봐서 잘 모를 텐데 다음 차시부터는 선생님들이 직접 영상을 찍어서 올려줄 거예요. 그때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할 테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줄넘기도 저희가 수행평가 종목에 있어요. 그래서 평가 기준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7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양발 모아뛰기, 두 번째 구보뛰기, 세 번째 뒤로 구보뛰기, 네 번째 가위바위보 뛰기, 다섯 번째 앞 흔들어 뛰기, 여섯 번째 옆 흔들어 뛰기, 그리고 마지막 줄넘기의 꽃이죠. 2단 뛰기입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다 1단계랑 2단계만 횟수가 다르고 3단계부터는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7개 중에서 7개 전부 통과하셔야 A가 나갑니다. 그리고 6개면 B, 5개면 C 이런 식으로 점수가 나갈 거고요. 만약에 본인이 넘으려고 맨 처음에 시작했는데 하나도 못하고 걸렸어. 그거는 그냥 무효 처리하고 다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이어서 실시를 하는 거고 기회는 각 단계별로 2번씩 제공을 해요. 예를 들어서 자, 선생님이 2학년입니다. 1단계 양발 모아뛰기를 했어요. 근데 15개에서 걸렸네? 이러면은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또 17개에서 걸렸네? 그러면 1단계는 불통과로 처리되는 거고 그리고 2단계로 넘어가시면 돼요. 뭔 말인지 이해 가셨죠? 혹시 모르겠으면은 각 담당 선생님께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자, 줄넘기 단계 사진을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어요. 양발 모아뛰기는 그냥 두 발을 모아서 뛰는 거고 구보뛰기는 한 발 한 발 뛰는 거. 그리고 뒤로 구보뛰기는 똑같이 구보를 뛰는데 줄넘기를 뒤로 돌리는 거죠. 다음에 가위바위보 뛰기는 첫 번째 그림이 이게 뭘까요? 첫 번째 그림이 바위인 것 같죠? 다리를 모았으니까 바위, 그리고 두 번째가
도, 그 다음에 바위, 다시 가위 이렇게 하는 게 1회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앞 흔들어뛰기라고 해서 한 번은 뒤로 접었다가 한 번은 앞으로 펴주고, 이거를 양발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고, 옆 흔들어뛰기는 한 발씩 옆으로 빼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2단 뛰기죠. 선생님이 중학교 때 나가서 2단 뛰기 종목을 나갔거든요. 그래서 2단 뛰기 영상을 찍을 때 선생님이 과연 몇 개를 하는지 퀴즈를 내서 맞추는 사람들에게는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줄넘기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 다음 시간부터 아예 영상을 찍어서 보여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따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내사항 하나만 전달할게요. 자, 매 차시 위두랑 가제방에 체육과 과제가 탑재될 예정이에요. 과제들은 간단하게 제시를 할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제들을 제출을 해야, 근데 금일 내로 제출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 내가 3학년들 목요일날 수업 들었죠. 목요일날에 체육이 들어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목요일 12시 전에 위두랑에 제출을 해야만 출석이 인정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하나라도 과제를 제출하지 않으면은 결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강의 수강 전에 위두랑 과제방에 제시될 링크가 있을 거예요. 그 링크를 클릭을 하여서 반드시 저작권 교육을 받으시길 바래요. 선생님들이 찍은 영상 혹은 이렇게 올린 PPT 같은 거를 무단으로 배포할 경우 저작권 위반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생각보다 복잡하거든요. 그거를 한번 듣고 와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예요. 오늘은 좀 PPT로만 해서 많이 지겨웠을 수도 있는데, 다음부터는 이제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 오늘도 과제 있어요. 오늘 과제 꼭 제출하셔야 됩니다. 문의사항 있으면은 각 담당 선생님한테 연락 주시면 되고, 코로나 안전 관련 수칙 다들 아시죠? 마스크 꼭 쓰고 다니시고, 그리고 손 깨끗이 씻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